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등 1학년 경제교육을 시작할 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평생 든든한 경제 습관을 길러주는 독일식 돈 교육법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새 것만 보면 사달라고 떼를 써요.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요. 용돈을 주어도 허투루 써요. 돈이 하늘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요. 돈을 쓸 줄만 알고 모을 줄은 몰라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지는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해야 되는지,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돈 교육법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초등 1학년 경제교육을 시작할 나이라는 책은 2014년도 카시오페아에서 발행되었고요. 231쪽이라서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쉽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바바라 케를 레몬인데요. 독일 분이세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제문제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데 세 아이의 엄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돈 공부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가르치는 것은 이 다음에 아이들이 컸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기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초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려고 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용돈 언제부터 주면 좋을까요? 유치원 아이들은 돈의 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100원, 1000원, 만원, 5만원짜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돈의 크기에 대해서 알고 그 돈으로 어느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생긴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면 2학년, 늦어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 좋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중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2주나 한 달 정도로 아이들이 용돈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간을 더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이가 중3 아들인데요. 아들에게 처음에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5만원 정도의 용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그렇게도 줘봤는데 아이가 용돈 관리 좀 힘들다고 해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주면 좋겠다고 하고 토요일에 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12,000원씩의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잘 관리하고 처음에는 초반에 다 써버렸는데 지금은 조금씩 분배해서 쓰고 적절히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은 얼마를 주면 좋을까요? 이 책에 보면 독일 청소년 센터에서 용돈 액수를 제한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매주 2,000원의 용돈을 주고요. 2, 3학년이 되면 매주 3,000원의 용돈을 주고 4학년이 되면 이제 월 단위로 한 달에 15,000원, 5학년이 되면 2만원, 6학년이 되면 25,000원 정도의 용돈을 준다고 해요. 용돈의 액수는 집안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맞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돈 주는 주기는
뭐 1주 단위, 2주 단위, 한 달 단위로 결정하시면 되고 돈의 액수도 가정 형편대로 또는 주변 친구들이 받는 용돈의 금액을 아이와 잘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 아들에게 체크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체크카드에 용돈을 넣어주면 아이가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들은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법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가지고 돈 공부법을 시킬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유 없이 용돈 아니게 받는 돈들 있잖아요. 명절날이라든가 곧 설날이 돌아오는데 명절날이라든가 뭐 입학식, 졸업식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들이 있잖아요. 또는 친척을 만났을 때 받는 그렇게 이유 없이 받는 용돈들은 저축을 하도록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축을 하고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돈을 보여주면서 그런 돈을 함부로 아이들에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 돈을 꼭 써야 할 곳이 있다면 그 돈에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축하도록 해서 용돈이 아니게 들어온 이유 없이 생기는 돈들은 그렇게 계좌에 저축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소비하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처럼 현명하게 소비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온다거나 또는 싼 물건을 비싸게 사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혼내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조언이나 힌트나 제안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무 비싸게 샀구나, 또는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빨리 다 써버렸구나, 또는 내가 이 물건이 꼭 필요하지 않은 건데 내가 굳이 이 물건을 안 사도 됐는데 샀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용돈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은 저축하는 의미보다는 그 용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아이들이 사용해보느냐, 거기에 그런 경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가지고 너무 저축을 하도록 강요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 용돈을 너무 빨리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 용돈을 더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계속 함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해진 그 날짜에만 용돈을 주시고 아이가 빨리 써버리고 엄마한테 아무리 용돈을 달라고 부탁을 해도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내가 충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사거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이 빨리 쓰고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 그때는 스스로 용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집안일은 모두가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집안일에 대해서는 용돈을 주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특별히 한 집안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자기 운동화를 스스로 빨아요. 그런데 그걸 세탁소에 맡기면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운동화 스스로 빨면 3,000원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용돈을 아이들이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요. 이 책에는 이제 여기는 독일이라서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데이트 나갈 때 동생을 돌봐주면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조금 좋은 것 같고, 아이들이 조금 하기 어려운 화장실 청소, 주말에 뭐 화장실 청소를 했을 때 용돈을 주거나 그런 몇 가지 특별한 집안일을 했을 때 용돈을 주는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용돈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용돈을 올려주면 안 되고, 보통 용돈은 아이가 나이 1살을 먹을 때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때 아이와 다시 적절히 얘기를 해서 용돈을 올려주시면 좋고요. 용돈 기입장은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조금 쓰기가 어려우니까 중학년 정도부터 용돈 기입장을 쓰면 좋은데, 너무 용돈 기입장을 쓰라고 강요하면 아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면 용돈 기입장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용돈 기입장에 내가 조금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쓴 것을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고학년이라면 용돈 기입장 쓰는 것도 권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아이들이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 이런 문구가 있어요. 풍요가 아닌 결핍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받는 아이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함부로 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용돈 관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돈 공부법을 꼭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평생 든든한 경제 습관을 키워주는 엄마의 실천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실천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잘 공부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첫째, 용돈은 초등 1학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방법으로 주세요. 2번, 용돈이라는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세요. 3번, 용돈 기입장은 쓰게 하되 강요하지는 마세요. 4번, 용돈이 떨어졌다면 다음에 받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세요. 5번,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용돈을 모아서 사도록 지도해 주세요. 6번, 가격을 계산할 때는 물건과 가격을 비교하도록 도와주세요. 7번, 선물로 받은 돈은 저금하도록 도와주세요. 8번, 돈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9번, 경제 지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10번, 집안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세요. 이 10가지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용돈 관리로 돈 공부법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이 책 읽어보시면 아, 우리 아이들 용돈을 통해서 어떻게 돈 공부를 시킬 수 있겠구나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돈 공부,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돈 공부 초등 시기 때부터 조금씩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수고하시는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